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9장부터인데요.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여 주침, 자왈, 후목 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오야, 어여여 하주, 자왈, 시오오있냐, 청기연이 신기행, 금오오있냐, 청기연이 관기행, 어여여 계시. 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여 주침. 제여가 낮에 잠을 잤다. 제야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제야, 제여 같은 사람입니다. 낮에 잠을 잤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 가지고서 다른 해석들이 이제 있게 될 텐데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그걸 보고서 후목 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오야, 어여여 하주 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목은 썩은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에는 불가조야, 조각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분토지장은 담장인데 담장이 그 푸석푸석한 흙으로 된 담장입니다. 그럼 푸석푸석한 흙으로 만들어진 담장은 불가오야. 오늘 지금 이 흙손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매끄럽게 만드는 매끄럽게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푸석푸석한 흙이니까 썩은 흙들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 흙손질을 하면 여기저기서 막 툭툭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끄럽게 되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어여여 하주. 내가 너에 대해서 무엇을 허물하겠는가? 비난하겠는가?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되게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시오오있냐.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청기연이 관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행동을 믿었다. 그런데 금오오있냐. 지금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청기연이 관계.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그 말처럼 할 것이다 라고 믿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행동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어여여 계시. 내가 너에게서 이렇게 바꾸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지금 이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 게 지금 이 제자인 제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을 못 믿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건 대단히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을 계속 이렇게 괴롭혔는데, 왜냐면은, 아니, 낮잠 좀 잡기로서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무랄 수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분은 이게 이 낮잠 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음에는 안 자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지금 그야말로 공자에게 어떤 반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자의 어떤 학습 내용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방에서 잠자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해석인데요. 이건 이제 일본인이 한 해석인데요. 주침을 낮에 잠잤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잠잔 게 아니라 그 침자의 의미가 지금 침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침실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낮에 그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수업 빼먹고 뭐 그런 딴짓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제여 주침이라는 이 행위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공자가 되게 분노하신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제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제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요, 8일편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공 문사어 제야, 제야 대왈
하우시 이송, 은인 이백, 주인 이율, 왈, 삼인 전율, 자문지왈,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 그러니까 애공이 묻습니다. 너나라 애공이죠. 그러니까 이 공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지금 뭐 제후 이런 거지만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그냥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나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나라의 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가 이제 봉건제 상태이기 때문에 왕이란 표현을 못 쓰고 그냥 공이라고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너나라 애공이 사에 대해서 제아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는 우리가 사직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그 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어떤 그 사직단이 있는 것과 같은 사는 그 나무죠. 그러니까 제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우시 이송, 하나라는 소나무로 그 지금 그 나라의 어떤 나무를 이렇게 삼았고, 은인 이백, 은나라는 칡백나무죠. 칡백나무로 이 사직단의 어떤 이 나무를 삼았다. 사에 주인 이율. 그런데 주나라는 율, 이 밤나무죠. 밤나무로 그것을 삼았다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왈 삼인 전율. 주나라가 밤나무로 그 사를 삼은 것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나무로 이렇게 삼은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은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리 이렇게 한 거는 그 주인 이율의 밤나무 율자와 전율의 율이 지금 글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글자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이 제아가 설명을 한 거죠. 이 소리를 공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성사불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뭐라고 더 말하고, 수사불간,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잘했니 잘못했니 한들 뭐 하겠고, 기왕불구, 이미 그렇죠. 기왕지사, 이미 지난 일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허물을 하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소리는 정말 엄청나게 역시 또 제아를 비판하고 있는 말이죠. 이 소리는 제아가 잘 알지 못하면서 말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삼인전율이죠. 그러니까 주나라가 밤나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나무로 궁전에 심는 나무로 한 것은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글자가 지금 율자가 같이 이렇게 포개진다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해버린 그런 그 제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듯이 제아는 말을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봤듯이 이 제아가 어떤 말을 번드르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공자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아가 말을 아주 번드르르하게 한 것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년상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제아문, 삼년지상, 기이구의, 이건 이제 양화편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군자 3년, 불이애, 예필괴, 3년 불이약, 악필붕, 구곡 기몰, 신곡 기승, 찬수 개화, 기가이의. 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아가 묻습니다. 3년상에서 3년상을 이렇게 치르는데, 기는 지금 1년입니다. 1년만 해도 이미 충분하다. 이미 깁니다. 군자 3년 불이에, 군자가 3년 동안이나 3년상을 치르면 이제 3년 동안이죠. 불이에, 예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필괴, 예가 무너지고, 또 3년 동안 불이약, 음악을 어떤 연주하지 않으면 악필붕, 음악도 또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예와 악을 놓고서 그냥 이 3년상 치르는데 전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계속 말합니다. 구곡기몰, 그러니까 옛 곡식은 다 없어지고 신곡기승, 새로운 곡식이 다시 이미 일어났고, 찬수개화, 찬수는 새해를 맞이해서 그 불씨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찬수계와 그러니까 새해에 불시도 지금 불도 바꿨으니 기가이유 1년 만 1년이면 뭐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이 말 하는 거 보면 되게 말을 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논리 정연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와 악의 3년 동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그 익힌 것들이 다 이렇게 자기 몸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 또 지금 어떤 자연의 이법에 따르더라도 1년이 그 새로운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하는 하나의 주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1년 정도만 3년상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여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부도 의부금 어여 안어. 자, 그러니까 공자가 이럽니다. 식부도 지금 쌀밥을 먹고 의부금 금은 이제 비단이죠. 비단 옷을 입으면 어여 안어. 너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너는 편안하냐? 그러니까 지금 1년상 마치고 나서 그다음 쌀밥 먹고 그다음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즐겁냐, 편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아가 저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제아가 공자에게 전혀 이렇게 이 양보라든가 또는 밀리지 않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안적이지. 네가 편안하면 그렇게 해라.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부군자지 거상. 군자가 상을 당함에 있어서 식지불감.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문학불락.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가 않다. 그리고 거처불안. 평상시에 거하는 곳에 있어도 편안하지가 않다. 고불이야.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3년 동안 그 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금여 안즉 위지. 지금 네가 3년을 하지 않고 1년만 하고 끝내더라도 편안하면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야출.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제야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밖으로 나간 제야 뒤통수를 대고 또 한 얘기를 합니다. 자왈 여지 불이냐. 이때 여는 지금 제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야의 이름입니다. 제야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생 3년 연후 면허 부모지회.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소리는 3년이 되기 전에는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으로도 독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머니의 어떤 그 젖을 먹고 부모의 완전한 보살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삼년지상 천하지 통상이야. 그래서 3년상은 천하에 다 두루 통하는 상이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여는 지금 제야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제야는 유 3년지 에어 기 부모. 그 부모에게서 3년 동안의 어떤 이 사랑을 받았는가?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지금 제야가 살아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모의 그 상을 1년으로 줄이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제야를 심히 나무라고 있는 또는 비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보듯이 제야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했던 거는 3년상의 어떤 그 취지, 의미가 뭔가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 뒤에 있는 17편에 있는 양화편에 있는 거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3년상이라고 하는 게 그때하고 조선시대하고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3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 3년은 아니고요. 만 2년입니다. 그러니까
큰 제사를 3번 치른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셔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만 1년이 되면 또 한 번 하고 또 만 2년째 또 한 번 하겠죠. 그래서 3번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3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만 24개월이 3년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만 24개월 딱 끝내고 바로 그만두면 좀 서운하니까 또 그 3개월을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만 27개월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4개월 또는 뭐 27개월 이 정도 하면은 그야말로 그 부모 품을 벗어나면 그 살아가기 힘든 생물학적인 조건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그 3년상이 기획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3년상을 했던 건 아니고요. 3년상 했던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할 수가 있었겠죠. 3년상에 대해서 뭐 이만큼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제야와 공자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이 팽팽한 어떤 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야가 되게 말도 잘하고 그래서 공자에게 이렇게 따지듯 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자가 화내는 또 이렇게 장면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자왈, 오미견 강자, 혹 대왈, 신정, 자왈, 정야, 욕, 언득, 강. 자, 공자가 말합니다. 오미견 강자. 나는 강자를 보지 못했다. 이 이게 강건하다 이런 의미겠죠. 또는 뭐 강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신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정야욕, 신정이라는 사람은 욕하다, 욕망이 넘치는 거죠. 강렬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득강, 어찌 강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찌 강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는 강건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욕과 강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정이 그 강인한 사람 또는 강건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공자는 그거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넘치고 또는 그거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매진하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이런 거를 강건하다 또는 강인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욕일 뿐이다 라고 지금 공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아마 그거를 하라고 논어 편집자들이 이 구절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왈, 불욕, 인지 가저아야, 여욕, 무가저인, 자왈, 사야, 비이 소급이야. 자, 그 자공이 말합니다. 불욕,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인지 가저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가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뭘 이렇게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욕, 무가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자공이 한 말인데요. 그 말을 듣고 공자가 사야 비이소급이야, 사는 자공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 이 비이소급이야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은 그런 겁니다. 네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내게 나 역시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 역시 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로서 얘기되는 거겠죠. 그래야 네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님이
네가 지금 네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갈 수 없어라고 말한다는 게, 그것도 지금 그냥 아주 이렇게 아무 데서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공자의 아주 중요한 제자 3명 중에 한 분인 자공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 참에 이수태라는 분이 논어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단히 좋은 책이다,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공부를 하시다가 뭐 그때도 계속 이 한문 공부를 하시고 고전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퇴직을 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책으로 내셨는데 정말 그 많은 것들을 개발받을 수 있는 그 책입니다. 논어의 발견인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이소급야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오히려 반대로 네가 미쳐야 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소리는 자공에게 그거는 지금 네가 목표로 삼아야 될 바가 아니다. 너가 목표로 삼아야 될 거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 다른 차원이다라고 지금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해석에서 문법적으로는 당연히 뭐 이렇게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죠. 그러면서 이수태 씨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지금 자공의 태도는 소위 독아론, 즉 자기 혼자, 자기 홀로 이거를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정신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 홀로이기만을 또는 홀로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정신 상태로는 유학에서 봤었을 때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유학은 수기뿐만이 아니라 치인까지도 늘 이렇게 같이 한 쌍으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기 치인 또는 수기 아닌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유학은 도가론을, 그러니까 홀로, 자기 홀로만 있는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는 필요하겠지만 그게 목표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이소급야를 네가 미쳐야 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표로 삼아야 될 바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공에 대해서 하나를 좀 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위령공폰에 나온 것들인데요. 자공문활 유일언이 가히 종신행지자호 자활 기서호 기소부력 물시여인. 자, 이게 지금 위령공폰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자공이 묻습니다. 유일언 한마디 말로 가히 종신행지자호, 종신토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공자가 기소, 그거는 서일 것이다. 그러면서 서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죠. 그 풀이를 해주시는데, 기소불력 물시여, 내가 바라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자, 이게 지금 서의 의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논어의 다른 부분에 보면 증자는 이제 충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요. 이 공자의 중요한 어떤 그 덕성 중에 하나가 서라고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서의 내용이 내가 바라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도가론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내가 바라는 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 내가 바라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지, 너와 나 따로다 뭐 이런 식의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1장에서 한 이 자공의 태도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공자가 봤었을 때 충분한 어떤 충분히 좋은 가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너가 지금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다라고 한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왈 부자지 문장 가득이 무냐, 부자지 언 성여 천도 불가득이 무냐. 자, 자공이 또 묻습니다. 부자지 문장,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문장은 그 어떤 이 문학이라든가 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약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장에 포함되는데요. 가득이 뭐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지 언 성여 천도. 선생님이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득이 뭐냐?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이 논어를 이렇게 안 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의외일 텐데요. 자공이 되게 어쨌든 공자 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인데 이 자공에게도 이 성과 천도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되게 의아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은 공자가 성과 천도를 꼭 자공에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별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물론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성에 대해서도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중심점이 현실 생활, 구체적인 생활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이라든가 천도는 약간은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하셨을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이 자공에게는 성과 천도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공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안회에게는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공과 안회의 또 성격 차이가 있죠. 앞에서 보시면 자공은 되게 어떤 그 활달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굉장히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런 아내에게는 그래도 성과 천도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이 논어에 아내가 직접 한 문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아내와는 성과 천도에서 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유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되 또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 형이상학적인 것에 푹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지는 않되 현실 생활 속에서 그 형이상학적인 게 어떻게 잘 드러나는 건가 이거를 이렇게 고민하는 그게 이제 유학이기 때문에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유학을 보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유학을 살필 수 있는 또 유학의 그쪽으로 가게 될 수 있었던 어떤 이 바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